복권에 당첨되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말이죠.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공개할 내용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백만장자들이 사용하는 과학, 사고방식, 반복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단순한 문장을 재정의해 재정 현실을 바꾸는 명령어로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뇌가 행동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끌어당김의 힘은 바로 이 잠재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뇌는 받는 자극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문장을 의도와 감정을 담아 반복할 때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뇌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난 항상 돈이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돼. 돈 버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뇌에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릅니다. 양자물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와 진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발화하는 모든 단어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합니다. 부족함의 언어를 선택하면 당신은 부족함의 진동을 내뿜습니다. 풍요의 언어를 선택하면 당신은 기회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진동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노력, 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현실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외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부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까지도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계좌의 복권 당첨처럼 떨어지길 바라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 있게 선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이나 부의 획득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연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사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결정짓는 것은 추첨된 번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가입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과학에 있어 가장 위대한 연구자는 그의 대표작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생각, 감정, 욕망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감정과 확신을 담아 반복될 때 그것들은 우주에 직접 전달되는 명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단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은 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연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강렬하게, 진심으로 느끼며 말할 때 당신은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을 우주는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난 가난해, 난 운이 없어, 돈은 어려운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마음을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길을 차단하고 부족의 사이클 안에 가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있는 말을 감정과 믿음, 시각화를 담아 반복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패턴, 풍요의 패턴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단어는 감정을 낳고 감정은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야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특정한 진동에 맞춰져야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족의 진동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불을 원해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풍요의 진동으로 조정하면 그 진동에 맞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단어, 감정, 주파수, 현실. 이것이 모든 끌어당김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파수를 바꿔서 행운의 채널에 당신의 마음을 맞출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다가오는 행운으로 이루고 싶은 가장 강력한 3가지 소망은 무엇인가요? 믿음, 명확함, 감정을 담아 선언하세요. 이것이 의도를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인생을 모르게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바로 제한적인 신념들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짊어지고 다니는 정신적인 쇠사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돈을 절대 벌 수 없을 거야. 부자는 원래부터 운 좋은 사람들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나한텐 안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문장들은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심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부정적인 경험, 실패,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의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념들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그 생각들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뇌는 그 믿음에 맞춰 행동합니다. 부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회를 무시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새로운 결정을 차단합니다. 그것도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사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처로부터 말이죠. 이러한 장애물들은 마치 어두운 필터처럼 당신의 눈앞에 씌워집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더 어렵고 더 멀고 더 손에 닿지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이유로 어떤 시도를 포기했나요? 당신이 떠올렸던 수많은 아이디어 중 실패할까 두려워서 실행하지 않은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당신이 단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한 꿈은 몇 개인가요?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인 신념의 결과이며 그 신념들은 점점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부의 여정을 스스로 방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신념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기 위해선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내면을 직시하고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용기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감옥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되뇌는 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정적 자유는 바로 이 내부의 사슬을 끊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은 길을 찾고 의심하는 마음은 핑계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한적인 신념들이 어떻게 당신의 결정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부의 문을 가로막아 왔는지 이해했으니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념들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당신을 풍요로움에서 멀어지게 했던 정신적 패턴들을 당신을 강화시키고 돈, 성공,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도록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학원으로 대체해봅시다.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맞습니다. 옛날 방식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쓸 때 집중력, 기억력,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해. 이건 진짜야. 종이 맨 위에 당신을 제안하는 신념 하나를 적어보세요. 집에서 들었던 말, 학교에서 배운 것, 혹은 수많은 좌절 끝에 스스로 반복하게 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절대 쉽게 돈을 벌 수 없어. 복권에 당첨되는 건 불가능해. 이제 그 문장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존재하도록 허락했던 감옥입니다. 하지만 여기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념은 새로운 확언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한적인 문장 아래에 당신의 새로운 진실을 적어보세요. 현재형 긍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강력한 확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주가 준비한 모든 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기쁨과 여유 속에서 돈을 쉽게 끌어당긴다. 나의 행운은 매일매일 드러난다. 소원처럼 쓰지 마세요. 이미 실현된 사실처럼 쓰세요. 왜냐하면 마음은 반복과 감정적 확신을 통해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새로운 확언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미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각 단어를 느껴보세요. 그 신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은 당신의 재정적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새로운 확언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의 구조가 서서히 재편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심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봅시다. 오늘 당신이 깨뜨릴 신념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확언을 선언해보세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변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기회를 바랐는데 다음날 누군가가 정확히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연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시너지니티,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근 시너지니티를 원인과 결과가 아닌 의미로 연결된 두 사건의 발생이라 정의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마치 무언가 더 큰 힘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더 큰 무언가가 바로 당신의 내면 진동에 반응하는 우주입니다. 양자 물리는 이 개념에 놀라운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관찰자의 의식이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 주위의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 집중,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 사람, 사건, 기회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재정적으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매일같이 풍요에 대한 확언을 반복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며칠 후 누군가가 당신을 어떤 행사에 초대하고 그곳에서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소개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니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행운, 성취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주변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연결이 생겨나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GPS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면 우주는 그 여정 속에서 신호, 지름길, 확신을 보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너지니티, 동시성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큰 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창조적 지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대화, 갑자기 눈에 띄는 영상, 이건 내 거야 라는 강한 느낌. 당신이 더 의식적일수록 더 많은 동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어. 댓글로 남겨보세요. 우주가 당신 편이라는 걸 느끼게 했던 마지막 동시성 경험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것이 당신과 이 강력한 실현의 에너지를 더욱 깊이 연결시켜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매일 조용히 실천하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의식을 만듭니다.
의도와 말, 시각화를 통해 스스로의 현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반복의 의식은 욕망과 실현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핵심 기둥에 기반합니다. 집중, 감정, 반복. 첫 번째 기둥은 집중입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들 속에서 집중은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풍요와 맞추는 데 집중한다면 뇌는 자동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집중이 바로 당신의 의도를 레이저처럼 명확하게 만들며 의도가 명확할수록 우주의 반응도 더 직접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감정입니다. 단지 강력한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은 말에 힘을 부여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진동하는 명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과 몸은 그 현실과 공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반복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며 뇌는 받는 자극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집중과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신념으로, 신념을 행동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 5분간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계좌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상금이 입금되는 모습을 떠올리고 그때 느끼는 안정감, 자유,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언을 소리내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예를 들면 돈은 내게 쉽게 흘러온다. 내 마음은 부와 일치되어 있다. 나는 이미 다가오는 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모든 말을 절대적 진실처럼 말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에겐 감정 플러스 반복, 플러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일일 의식은 단지 꿈꾸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이 의식은 새로운 정신적 프로그래밍, 새로운 진동, 새로운 재정적 경로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이 실천에 진심으로 헌신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일일 확언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고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세요. 당신의 부를 향한 여정은 지금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강력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제한적 신념의 영향을 이해했으며 반복의 힘을 깨달았고 풍요의 에너지와 마음을 일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열쇠이자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감을 받은 행동입니다. 단어는 씨앗입니다. 감정은 비료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 매일 물을 주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그저 아이디어로만 남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성공의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직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쪽으로 가봐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로운 일에 투자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미뤄두었던 프로젝트를 끝내는 그 충동,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풍요롭다라고 1000번 반복해도 만약 여전히 의심하고 미루고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현은 단순한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 태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행동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정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적어보세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새로운 수입 기회를 하나 찾아보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강의, 아이디어, 인맥 등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빼앗는 방해 요소 하나를 없애보세요. 몇 주째 미루어온 행동 하나를 오늘 당장 실행해보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새로운 정신적 프로그래밍과 일치될 때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새로운 동시성이 작동되며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경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음 한 걸음을 명확하고 용기 있게 내딛는 것입니다. 부의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실행하는 영감 있는 행동 하나가 당신을 그 백만장자의 운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작성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부의 시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고 이 순간을 당신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이것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운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당신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 그리고 의도와 진심을 담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을 받은 행동이 이러한 모든 것을 실제 결과로 바꾸는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 매니페스테이션의 사이클입니다. 말, 감정, 의식, 행동. 이 네 가지 요소가 정렬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우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작가가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론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론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강력한 선언타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000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에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